안녕하세요. 은퇴라는 활주로에 가볍게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은솔엔 이야기 채널의 은솔엔 남편, 은서남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여가 생활로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은솔엔 대신에 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혹은 은퇴 후 버킷리스트를 들어보면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더군요. 실제 관광지나 지방도시를 가보거나 혹은 TV를 보면 은퇴 후에 캠핑카를 구입해서 은벌의 부부가 같이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저희 부부도 은퇴 후에는 유럽이나 캐나다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내도 가본 곳보다는 가보지 못한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부부가 손을 맞잡고 쉬엄쉬엄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금을 들여 캠핑카까지 구입할 용기는 아직 없네요. 여행 외에도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캠핑카에 많은 지출을 하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것에 묶이거나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짧고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군산, 고군산 군도, 견산반도에서의 여행이 이 같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4박 5일 일정에 5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멋진 자연 풍광 속에서 전라도의 맛있는 향토 음식도 즐기며 새로운 것들도 배워보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좀 더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 4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1. 희망제래 2. 백반망행 3. 주관야내 4. 예산 초과 한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어로 이곳에 다시 와보고 싶다는 표현이 워먼 시황자이라이 저리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군산, 고군산 군도, 변산 반도를 여행하면서 그동안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 즉 서해는 강원도를 품고 있는 동해에 비해서 풍광이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곳에 다시 와보고 싶다는 부분에 우리 부부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희망제대라고 선택을 해보았답니다. 특히 군산은 은퇴 후에 몇 년 정도 이 도시에 살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식견이 좁아서 군산하면 고교야구가 대세이던 시절의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 그리고 몇 년 전 GM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쇠락과 새만금 방주제의 여러 이슈 정도가 떠오르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직접 가보니 잘 관리된 수많은 역사 유적, 깨끗하고 넓은 도심의 도로와 쾌적한 외곽도로망, 전주 익산 같은 도시가 인접해 있고 견산반도, 고군산 군도들이 지근 거리에 있어 다양한 여가 포스트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이 은퇴자들에게는 상당한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어떤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낮은 주거비용 등을 생각하면 은퇴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각설이 길었네요. 여행 영상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군산 시내 관광은 하루 일정으로 잡아두었고 저희 부부는 무리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 것보다는 쉬엄쉬엄 여행지를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군산 시내 명소 가운데 몇 곳만 돌아보았습니다. 군산 시내 관광 포인트들은 개화기,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건축물들과 몇몇 영화 촬영 장소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구도심에 모여 있습니다. 구시청 광장 자리에 있는 군산시간 여행 관광 안내소 앞에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고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초원사진관, 군산세관 본관 건물 등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4시간 정도면 충분하더군요.
start the day yet. I just wanna stay, even if we run late. This morning, let's take our time. Everybody needs a break, right? Sometimes I wait for just an hour more. What's the rush? 사진 포인트로 유명한 경암동 철길 마을은 구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철길 마을 앞에 이마트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고 철길 마을을 따라 시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쉬엄쉬엄 여행하더라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한 코스입니다. 고군산 군도는 10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주요 섬들 사이의 다리가 놓여 자동차로도 쉽게 가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두 번째 숙소가 변산반도 자연휴양림이었기 때문에 군산에서 변산반도로 이동하는 길에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 군도의 여러 섬들을 주마간산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 아쉽더군요. 그래도 고군산 군도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대장도의 대장봉 중턱에서 바라본 바다와 섬들의 아름다움에 저희들 두 눈은 큰 호사를 누렸습니다. 변산반도 자연휴양림의 숙소를 잡고 여행사 1차에 채석강, 격포항, 적벽강을 둘러보고 저녁 무렵에 곰소항에 들러서 젓갈과 김장용 소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산지에 직접 들러 좋은 물건들을 괜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에 내소사를 방문하여 빨간 꽃무릇의 매혹적인 자태를 카메라에 담았답니다.
식도락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죠. 특히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라도라서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군산과 변산반도에 부한 수많은 음식과 음식점 중에서 어떤 곳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TV조선에서 방영하고 있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깐깐한 허영 만화백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과 부안편을 일부러 골라보며 저희 부부의 식성에 맞아 보이는 4곳의 식당을 골라 이번 여행길에 식도락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컸었고 이번 선택이 적절하면 향후 여행 때의 맛집 선택은 이 TV 프로그램을 레퍼런스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방문한 한 곳은 음식의 종류와 양은 많은데 맛에는 그다지 큰 차별성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 하는 걱정만 들었고 다른 한 곳은 메인 요리인 생선구이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간신히 먹었네요. 나머지 한 곳은 부안에 있는 참게장 식당이었는데 여긴 음식점이 아예 문을 닫고 있더군요. 정기일도 아니고 식당 앞에는 영업 중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데 어떤 안내펜만 없이 그냥 식당이 닫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내비를 찍어 찾아간 여행객은 급 실망. 물론 그날 식당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방영된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였으면 저희같이 먼 거리에서 일부러 찾아간 손님의 헛걸음에 양해를 구할 만한 안내문구라도 붙여둬야 할 텐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세계 식당 연속 헛스윙으로 결국 저희 부부는 백반기행에 소개된 4번째 식당은 포기했습니다. 백반기행에서 골라주는 음식점들도 TV 소개된 것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결론을 씁쓸하게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 기준의 판단이니 꼭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백반기행을 잇겠다는 의미로 이질망자를 사용해서 백반망행을 키워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대안으로 들른 음식점에서 선택한 향토 음식, 백합죽과 젓갈 정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면 낮에는 관광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일단 숙소로 돌아오고 나면 쏠 거리가 없어서 심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이 심심함을 달래줄 즐거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고른 것은 좀 오래된 미드이긴 합니다만 지정생존자로 시즌1의 21편을 이번 여행 중에 모두 봤습니다. 하루 5편을 본 셈입니다. 낮에는 관광, 밤에는 넷플릭스에 몰입했으니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간 야넷이었던 것입니다. 하하. 넷플릭스를 휴대폰이 아니라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 보조 모니터를 들고 갔는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화면 위쪽 링크를 참조하세요. 앞으로 은퇴 후에도 이런 여행을 계속하려면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행 경비를 50만원 이내에서 사용하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한 경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쉽게도 53만 9천원으로 약 4만원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도 선방을 한 셈입니다. 특히 곰소항에서 젓갈과 소금 등을 9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45만원으로 예산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된 데에는 저렴한 숙박비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4박 가운데 2박은 캠핑장에서 2박은 자연 휴양림 숙소에서 묵었기 때문에 모두 17만원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호텔이나 펜션으로 갔다면 하루 숙박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캠핑장이나 자연 휴양림을 활용하면 낭만적인 캠핑도 즐기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답니다. 이번 여행의 숙소로 이용한 곳은 군산 청암산 오토 캠핑장과 변산 자연휴양림 휴양관이었는데 두 곳 모두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을 소개하는 영상은 곧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사실 저희들의 늦은 여름 휴가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은퇴 후의 여가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부 여행을 사전에 경험해 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번 여행과 같은 패턴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돈, 건강과 좋은 부부관계, 그리고 실행력. 먼저 시간은 은퇴 후에는 풍족할 것 같으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돈은 일주일 정도를 다녀오는데 이번 여행과 같이 50만원 내외면 될 것 같으므로 연금 4층 탑을 쌓으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 미국 배당주, 그리고 SNS 연금을 활용한 연금 4층 탑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 위쪽에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건강과 부부관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요소이죠.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잘 갖추어지더라도 최후의 엑셀레이터는 실행력이 되겠네요. 이런저런 환경이 방해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히 차에 올라 여행지를 향해 엑셀레이터를 밟는 실행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즐거움들을 생각해보면 은퇴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은솔엔 이웃님들도 은퇴 후 좋은 계획과 이것들을 꼭 실천하는 실행력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